대한민국 준비된 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드디어 종강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사 계리지가 한국사 이론 강의 끝까지 달려와 주셔서 너무너무 수고들 많으셨고요. 자, 이제 우리가 실전 문제 풀이만 한다면은 여러분들 완벽하게 준비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지에 깃발을 꽂으셔도 되고요. 사실은 이 강의는 계리직뿐만 아니라 9급 공무원 시험 또 7급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강의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종강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거 활동과 그 다음에 감잡기 문제까지 가도록 합니다. 자, 우선 의거 활동. 네. 의거 활동은 이제 군대를 파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제 하는 활동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선 대표적인 의거 활동할 때 단체했던 게 의열단이 있습니다. 1919년도에 김원봉, 윤세주 등의 신흥 무관학교 출신들 역시 대단해요. 만주 지린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뭐 다 아시는 거고, 조선 총독부에 폭탄 투척했어요. 조선 총독부, 김익상. 그 다음에 종로경찰서,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고문하고 죽였던 종로경찰서 대표 대명사죠. 그래서 종로경찰서 옥상에다가 옥상 김상옥 의사고요. 도쿄 궁성의 김지섭. 이분이 최근 들어서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동양척식 주식회사, 식산은행, 회사죠, 회사, 주식, 주석, 나석, 나석 주 선생님이 있고요. 자,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딱 해가지고 이 의열단 활동을 했는데, 의열단에 대해서 기술한 것을 보면요, 굉장히 멋쟁이였다라고 그래요. 술도 잘 마시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좋은 음식 먹고 항상 명랑하게 테니스 치고, 그래서 굉장히 멋쟁이였는데 왜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았을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죠. 자, 개별투쟁의 한계를 느껴가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합니다. 황푸에 군관학교가 있었어요. 중국인들이 세운 그 황푸에 군관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위탁교육을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스스로 간부학교, 상한학교를 딱 설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민족혁명당, 민족유일당 결성을 하죠. 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뭘 만듭니까? 조선 의용대를 만들었었고, 그리고 충칭으로 이전을 했던 우리나라 임시정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인애국단은 31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김구 선생님이 상하이에서 주직하는데, 당시에 임시정부가 이렇다 할 어떤 활동을 하지 못했고 침체가 돼 있었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굉장히 큰 일을 합니다. 이봉정 선생님 도쿄에서 일본 국왕에게 폭탄 투척했었고, 윤복현 선생님 상하이 훈코공원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가 무조건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큰 일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의열 활동이 있었고, 조선혁명선언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그런 지문이에요. 신채호 선생님이 김원봉의 부탁을 받고 이 글을 써줬습니다. 의열단의 행동 지침이 됐죠.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다. 멋집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일본인한테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기타 의거로 총독입니다. 조선 총독인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했던 강우규 의사가 있는데, 이분은 대한노인단 소속이에요. 노인단 소속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국왕에게 암살 시도를 했던 박열 열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명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 타이완, 대만에서 굉장히 받드는 사람이에요. 일본 육군대장을 척살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 들어서 조명화 선생님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의거는요, 우리가 이제 광복되기 바로 전에 부민단에 청년들이 의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민단이 바로 뭐냐면은
이 부민단이 나중에 광복하고 나서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그 국회의사당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지금은 철거돼 없습니다만 여기에 의거를 했던 가장 최근에 광복되기 최근에 했던 그런 의거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임시정부의 이동 보겠습니다. 1940년대에 중일전쟁이 일어나죠. 37년도에. 그러면서 충칭으로 최종적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김구 선생님이 한국국민당을 이끌던 김구 선생님이 또 한국 독립당 이름만 같아요. 지청전의 한국 독립당. 그러면 지청전은 이 조선혁명당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런 세 개의 당을 합해서 이른바 한독당이라고 합니다. 한독당. 줄여서 한독당, 한국독립당 결성했고요. 그래서 임시정부, 충칭으로 이동한 임시정부 내의 여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국강령이 발표가 되는데 조수원 선생님의 삼균주의, 건국강령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죠. 정치, 경제, 교육, 균등의 바탕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뭐 내용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통일전선 결성을 했습니다. 김원봉, 조선민족혁명당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김원호 선생님이 조선의용대를 만들고 이 의용대가 다시 임시정부에 합류했었죠. 예,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1940년도에 주석 중심제로 갑니다. 김구 주석 혼자 단일 체제로 가죠. 이것이 4차 개헌이고요. 5차 개헌은 1944년 광복을 1년 앞둔 광복을 미리 예측을 하고 주석, 부주석 중심제로 가는 거죠. 주석에는 김구, 부주석에는 김규식 선생님이 임명됐습니다. 자, 한국광복군 드디어 충칭에 가서 말이에요. 신흥무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이 신흥무관학교 얼마나 그러니까 대단한 학교입니까? 엄청나죠. 1940년도에 총사령관 지청천 여기 나오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1지대, 3지대로 개편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김원봉, 이범석 이런 훌륭한 분들이 여기에 다 참여를 하십니다. 자, 초기 활동에는 국민당의 지휘와 군사의 원조를 받고요. 그 다음에 대일 선전포고 합니다. 일본에게 선전포고예요. 일본이 미국과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을 하죠.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일본에게 우리가 선전포고합니다. 공식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조선의용대가 합류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영국군하고 연합전선을 하면서 어디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같이 일본군을 맞이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군 포로신문, 암호해독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자, 여기 보시면 맨 밑에 국내 진공작전이 있어요. 1945년 8월 20일이 예정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했잖아요.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인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 보겠습니다. 미국 전략정보처 OSS. 이 OSS가 지금 미국 CIA의 전신이에요. 여기에 합작해가지고 국내 정진군을 조직을 합니다. 군사훈련을 다 받고 날짜까지 딱 해가지고 미국이 지원하겠다. 국내 진공작전 딱 했는데 5일 앞두고 나서 연락이 오죠. 일본이 망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눈물을 흘리실까요? 우리 손으로 일본을 쫓아내지 못하고 광복을 맞이했구나. 다른 강대국의 또 입김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힘들어지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서 눈물을 흘리시죠. 얼씨구나 좋다 하고 미군하고 같이 들어온 누군가하고는 정말 다르죠. 자, 국내 진공작전 김구 선생님의 글입니다. 외적이 항복한다 하였다. 외적의 항복. 이것은 내가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할 준비를 한 것도 다 허사이다. 시안과 포양에서 훈련을 받은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비밀 무기를 주어 산둥에서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으로 들어보내어 국내의 중요한 곳을 파괴하거나 점령한 뒤에 미국 비행기로 무기를 운반할 계획까지도 미국 육군성과 다 약속이 되었던 것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외적이 항복했으니 안타까운 심정이 이 글에 묻어나 있습니다. 자, 한편 조선 독립동맹에 대해서 약간 생소한 부분인데 화북지방, 중국의 북쪽 지방이죠. 그래서 북한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화북조선청년연합회와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나중에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면서 이름 바꾼다라고 그랬죠. 뭘로? 조선의용군으로. 자,
일본 제국주의 타도한다, 보통선거 실시를 통한 민주공화국 수립한다, 뭐 다른 얘기집니다. 자, 그런데 조선의용군 여기 이제 나옵니다. 조선독립동맹 이 동맹의 군사 조직입니다. 중국 공산당 부대를 팔로군이라고 했고요. 팔로군과 함께 대일 항전을 했습니다. 국내 진입을 시도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통합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루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죠. 조선의용군. 자, 이것은 김두봉이 이끌었는데 이 김두봉이 김원봉하고 뭐 형제지간이나 뭐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비슷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광복의 기운이 있습니다. 1944년에 국내에서 여운형 선생님이, 여기 계신 여운형 선생님이 일본이 망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직감하고 계셨죠. 그래서 준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년 전에 조선 건국 동맹을 만듭니다.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다 붙어라 라는 겁니다. 일본 놈들 몰아내자.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자. 민주국가 수립하자. 그러면서 10개 도의 지방 조직을 설치했고요. 산하의 농민동맹, 일제의 인적, 물적 수탈을 방해합니다. 방해해요. 조선 독립동맹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통합. 자, 조선 독립동맹은 화북에 있었던 것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충칭에 있었죠. 여기와 통합을 모색했고요. 자, 광복 직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치사에서 다뤘던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조선건국동맹의 강령 보겠습니다. 각인각파를 대동단결하여 거국일치로, 그러니까 사상이나 이념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모든 세력을 몰아내고 조선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할 것. 반추축제국, 연합국, 그러니까 추축국을 반대하는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연합국이죠. 미국, 영국. 추축국은 당시에 독일, 그 다음에 일본, 이탈리아였기 때문에 연합국과 협력하여 대일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저해하는 일체 반동 세력을 박멸할 것. 건설부 면에 있어서 일체 시정을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고 특히 노농 대중의 해방에 치중할 것. 네, 이분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상계급의 해방에도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자, 국제사회가 우리의 독립을 약속합니다. 우선 첫 번째, 카이로 회담에서 이집트의 카이로죠.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가 이 회담에 참여했고요. 내용으로는 전쟁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확실하게 이길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회의를 한 겁니다. 대일전 상호 협력하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 점령지 박탈하자. 이런 전후 처리 문제를 여기서 논의를 했던 건데 이 카이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중국의 장제스의 입김이 크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얄타 회담. 지중해 얄타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루즈벨트, 처칠. 그 다음에 중국이 빠져요. 대신 45년 2월이니까 소련의 스탈린이 들어갑니다. 자, 소련의 스탈린이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간 거예요? 바로 독일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분할 점령하자. 그 다음에 소련, 너네들도 이제 일본하고 참전을 해라. 그래서 소련 들어온 거예요. 얄타 회담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신타 통치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얄타 회담에 이어서 포츠담 회담입니다. 1945년 7월에. 이때는 독일은 패망했고 일본만 남아 있어요. 미국 이제 대통령이 바뀝니다. 루즈벨트 죽고 나서 미국의 트루먼, 우리나라 6.25 전쟁 때의 그 메가더의 원폭을 반대했던 대통령이죠. 영국의 처칠에서 애틀리로 바꾸고요. 역시 소련의 스탈린입니다. 자, 이 회담에서는 일본의 무조건 항복 그리고 카이로 회담의 내용을 확인하는데 카이로 회담의 내용 가운데 우리한테 중요한 내용은 바로 뭐예요? 독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독립을 재확인했다. 최초의 독립은 카이로, 그 다음에 재확인은 포츠담 회담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제사회가 우리의 독립을 약속해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국제사회가 우리의 독립을 약속해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저 독립이 된 거 아니죠.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 국내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요. 국외에서도 독립군, 광복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을 외국이 알아주고 독립을 시켜준 거지 거저 된 거 절대 아닙니다.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나서도 수많은 약소국들이 독립하지 못해요. 우리는 독립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노력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광복 후에 정말 이분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고 오히려 친일 인사들이 정부의 고위 관직을 차지하면서 오히려 독립했던 분들을 탄압하고 못살게 굴었던, 그래서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이 독재를 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친일 행적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독재자에 많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 생명, 자기네 어떤 기득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툭 하면은 반대파들을 뭐라는 프레임을 씌웠어요? 예? 공산주의자, 빨갱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웠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의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더더욱 많은 고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우리 역사의, 현대사의 역사에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더 이상은 이 땅에서 색깔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걸 내용을 가지고 뭐 빨갱이니 뭐니 이런 걸 해가지고 애쓰셨던 분들의 그 고생을 묻혀버리게 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정말 바라면서, 자, 감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글쓴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조선혁명선언 누구의 글입니까? 의열단에게 줬던 신치호 선생님의 글이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봐야죠. 네, 1번 신민회에 가입하여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였다. 신민회 신치호 선생님 아니죠. 2번 난가 사상을 강조하여 민족 독립의 정신적 기반을 만들고자 하였다. 난가 사상. 아닌 거 골라라군요. 예, 신치호 선생님 신민회 가입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난가사상 주장했고요. 활약의 정신 이어받는 거. 3번 독립운동 지열사를 조설해. 이거 박은지 선생님이죠. 독립운동 지열사, 그 다음에 한국통사, 이것 때문에 일본 애들이 조선사 편수에 만들어가지고 서둘러 우리나라 그 역사를 왜곡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강감찬, 이순신 등 애국 명장에 대한 전기를 썼다. 네, 맞는 얘기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2번 문제. 1930년대 국내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30년대입니다. 신간회가 일제 탄압과 내부의 이념들에 해산되었다. 네. 2번 민족기업을 육성하여 경제 자립을 이루자는 물산 장려운동이 시작되었다. 이건 20년대죠. 틀렸고요. 3번 만주에서 활동하던 다수의 독립군이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으로 재편되었다. 그렇죠. 한국독립군 지천전 장군이 이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은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걸로 재편됐습니다. 4번 중국 내 독립운동 단체들이 민족 유일당을 결성할 것을 제청하였다. 네, 그렇죠. 그래서 김호봉 선생님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지문 상당히 길다. 다음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가 지금 각 학교 교과용 역사를 보건대 가치 있는 역사는 거의 없다. 제1장을 펴보면 우리 민족이 중국 민족의 일부분인 듯하며 제2장을 펴보면 우리 민족이 선비족의 일부분인 듯하다. 선비족은 만주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끝까지 전편을 다 읽어보면 때로는 말갈족의 일부분인 듯하고 때로는 몽골족의 일부분인 듯하고 때로는 여진족의 일부분인 듯하고 때로는 일본족의 일부분인 듯하다. 오호라. 과연 이가 들진데 우리 수만리의 토지가 이들 남만 북쪽의 수라장이며 우리 4천여 년의 산업이 이들 조량모초의 경매물이나 할지니 어찌 그렇다고 할 것인가. 즉 고대의 불완전한 역사라도 이를 상세히 살피면 중국이 아니라 동국 주족 당군 후예에 발달한 실제 자치가 뚜렷하거늘 무슨 까닭으로 우리 선조들을 헐뜯음이 이에 이르렀는가. 독사신론입니다. 누구의 글입니까? 신채우의 글이고요. 독사신론은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를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의 타율성론을 강조를 하게 되면서 만선사론을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중국 세력과 그 다음에 만주에 있는 그런 세력에 우리가 종속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일본 애들이 주장을 했었고 여기에 정식으로 반박하는 그런 신채원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자, 1번. 국가나 민족의 흥망은 민족 정신이 국혼에 달려있다. 혼을 강조합니다. 박은식 선생님이고요. 2번. 묘청의 난을 조선 역사상 1000년 내 제1대 사건. 안타까운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신채원 선생님이 맞는 얘기고. 3번. 세계사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한국사 발전 과정을 체계화했다. 백남훈 선생님이고요. 4번. 한국동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자, 이것은 뭡니까? 박은식 선생님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여기 보시면 뒤에 기출문제 심화자료 제가 이게 부록으로 보너스로 이렇게 잘 나오는 지문들을 시대별로 이것도 그냥 무작위로 한 것이 아니라 시대별로 이렇게 딱 나열했습니다. 자, 이것도 참조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여러분도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게 분명히 나올 거예요. 학생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특권이 뭐예요?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선생은 답변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 네이버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질문 밴드예요. 한국사와 관련된 것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여기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 홍보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과감히 그냥 그 사람들 탈퇴시키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 이걸 딱 치면은 이 그림이 딱 떠요. 이 대문이. 이것이 이제 광복군들이 이렇게 서명 이렇게 글을 썼던 태극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뜨니까 여기에 그냥 가입하시면 돼요. 뭐 가입 조건도 없고요. 실명 사용 안 해도 되고 뭐 얼굴 사진 뭐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가입하시면 되고 가입했다고 해서 뭐 어떤 저한테 메시지가 날라오거나 뭐 알림이 있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슬그머니 가입하실 수 있어요. 가입하실 수 있고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여기에다가 바로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제일 빨리 볼 수 있으니까 어디 이동하다가도 핸드폰 보면서 질문 올라왔네 바로 답변해 드릴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여기를 이용해서 많이 손쉽게 언제나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합격의 공식 배움에서 제공을 했던 계리식 국공무원 한국사 이론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저는 문제풀이에서 만나도록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